여러분, 저희 채널은 다른 채널이랑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를 알아주시면서 쓰리생에서 딱 하나 말도 안 되는 판타지라는 게 있다. 그 맞아요. 하나를 꼽자면 어떻게 보면은 애딸린 그쵸. 유언남이에요. 그쵸.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방영됐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의사들이 스리생에 열광하는 이유를 정말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분들도 다들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시즌1도 그랬듯이 시즌2에서도 저희 닥터 인사이드랑 함께 스르생 봐주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교수님, 저 미나요.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없으시면 병원 앞 스테이크 집에서 저녁 먹어요. 7시 반. 부담은 갖지 마시고 안 오셔도 됩니다. 근처에 친구 살아서 혹시 못 오시면 친구랑 먹을게요. 그래도 교수님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대망의 시즌2 1화의 첫 장면이잖아요. 첫 장면이에요. 시즌 1 마지막에서 딱 연결되는 몽글몽글하게 맞아요. 시작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는 몽글몽글한 걸 보지 않아. 저희는요 다른 채널과는 좀 다른 핀트로 봅니다. 차별화된 걸 예. 보는데 첫 번째로 이 카톡 시간을 한번 봅시다. 시간. 교수님은 짐을 싸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 6시 40분 아. 이때 집에 가시는데 전공이는 미나쌤이 세팅한 모습을 보니까 5시 내지 5시 반에 나간 거잖아요. 야, 이 시간에 나가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레지던트가? 사실 라떼마리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저희 전공의 때만 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요새는 5시 내지 5시 반 정도 되면 일단 가야 돼. 이게 주 80시간 이런 것 때문에 또- 법적으로 더 남아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그쵸? 되거든요. 사실 너무 전공의들이 네. 살인적인 일정을 일주일에 뭐 100시간 넘게 일하기도 하니까 네. 이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법으로 다시 정해졌는데 원래 이렇게 가야 하는 방향이 이런 게 맞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펠로우 선생님들이 그쵸,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일이 점점 네.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들어보셨겠지만 펠 노예라고. 잊어주세요. 뿅. 교수님. 저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많이 컸대? 그치요? 여기 보세요. 많이 컸네 고생. 어. 이게 아마 상당수가 본인 애드립이 아닐까 싶은데. 거의 다 애드립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익준 선생님 이제 스리생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1 때는 다스베이더 맞아요. 모자를 딱 쓰고 수술을 하는 네. 아주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출연하셨고 맞아요. 시즌 2에도 지금 올블랙 깔맞춤으로 맞아요. 아주 그냥 다크다크하게 나오셨는데 등장 자체 모습은 시즌 1이 솔직히 저는 또 맞아요. 좀 임팩트가 더 컸던 네.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 못 이겨. 못 이기지. 머리가 아파요? 이름이 뭐예요? 머리가... 저 의사입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뇌졸중 가능성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CPR 상황은 맞는데 쓰러진 사람을 눈앞에서 발견했는데 일반적으로 의식이 없고 막 컴프레션하고 이런 CPR과는 조금 변형 기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보시면 약간 뇌졸중 용신급처럼 묘사를 해놨고 사람이 쓰러졌다 일단 눈앞에서 발견을 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호흡이 있잖아요 사실. 네, 호흡은 근데 있으셨죠. 이 게스핑이라고 해서 헐떡하고 숨을 이렇게 넘어갈 쉬는 것처럼. 거는 사실 숨을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호흡이 없는 것처럼 판단을 해야 되고 다가가서 반응하죠. 네. 괜찮으세요? 이름이 뭐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반응을 지금 했죠. 네. 머리가 네. 아파요. 그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 카키색 남방이부 선생님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딱 집어서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을 해서 얼굴 긴 선생님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해요. 자동 대세동기를 갖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집어서 해주는 게 중요하고 10초 동안 정동맥을 촉지를 해서 맥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마 이 아저씨는 맥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없으면 바로 이제 가슴 압박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맥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에어웨이 CAB거든요. 그래서 에어웨이 확보를 하고 이렇게 턱을 제끼는 기술은 조 트러스트라고 해서 에어웨이를 확보하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헤드업 앤 틸트, 여기를 눌리면서 턱을 들어주는 헤드업 앤 틸트를 많이 쓰고 맞아요. 근데 경추 손상이나 이런 데 의심이 될 경우에는 턱 두 개를 잡고 쭉 당겨주는 조 트러스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구급차 가면서 이제 푸필 리플렉스를 갖잖아요. 네. 이렇게 보는 거는 브레인 스템, 뇌가만을 보려고 이제 평가를 잘 하신 거고 음. 이게 사실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실제로 내가 길거리에 걷고 있는데 누가 쓰러졌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바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느냐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맞아요.
이게 참 문제인 것 저희가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막 그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그쵸.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만약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음. 이런 상황이면은 좀 어버버버 할 수도 있겠다. 그쵸. 실제로 보면은 기사 같은데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어, 선생님이 어, 어, 어.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쓰러진 사람한테 CPR을 해서 살렸다 이런 얘기 그래, 보면 그런 얼마나 좋은 기사가 많아요. 좋은 기사인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할 줄 알아도 나서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맞아. 착한 사마리아 민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도와줬을 때 결과적으로 해를 끼쳤더라도 CPR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럴 때는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소송이 연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너무합니다. 소송에 연루된다는 자체가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과정이 되게 정신적 복잡하고 스트레스, 시간, 맞아요. 시간 소모. 실제로 비행기나 이런 거 탈 때도 항상 마음이 좀 조마조마한 게 음. 환자가 생겨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의사를 부르잖아요. 의료진을 부를 때 닥터콜. 과연 내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그렇죠.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마음 졸이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 아 그럼요. 하긴 해야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최대한 빨리 해주면 생존율을 몇 배로 늘릴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합시다. 네,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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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 괜찮았어? 예, 제가 가서 봤는데요. 환자 상태는 괜찮았고 하이드레이션 한번 확인했습니다. 체내 랩은 어때요? 감도플로 초음파 랩 결과는 좋은데 체형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희 인턴 레지던트 때 모습 보는 아 거거든요. 이거 약간 이게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 같지 않아요? 네.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하고. 근데 이게 머리를 감은 거예요? 아니면 기름이 진 거예요? 뭐예요? 아유 머리 감고 안 말린 거겠죠. 안 말린 거. 아니 그 약간 기름지게 보인 것 같기도 그럴 수도 해가지고 있어. 약간 아니, 떡지고 기름지게 보이잖아요. 이게 네. 집 뒤에 유분이 많으신 네, 분들은 그럼요. 아니 이게 밤새고 힘들고 이러면 한 이틀 못 감을 수 있어. 나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 근데 얼굴이 뽀송해 보이지 않아요? 얼굴만 씻고 왔겠지. 세수는 하는데 머리까지 깎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머리만 말리는 데만 30분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동기 중에는 실제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 감는 게 싫어가지고 삭발 같은 걸 한 경우가 있어요. 맞아. 삭발하고 나서 교수님이 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고 그치, 오히려 그치. 혼나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내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네. 있겠네. 그 1분 1초가 되게 소중하기 그래서 때문에. 왜 그거 있잖아요. 물 없이 감는 샴푸. 아, 그런 것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싹 말리면 싹 네. 마르는 거 그런 것들도 전공의들에서 꿀템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네. 장겨울 선생님 머리가 떡져 있는 장겨울 선생님이 밤이 되면 더 이상 교수와 전공의가 아닌 연인의 관계로 이렇게 아, 꽃단장을 하고 실제로 저희 주변에 그 여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맞아요. 중에 이렇게 황골 탈퇴라고 아, 하나요? 변신. 네, 변신하는 분들 많잖아요. 세일러문인 줄 알았어. 네. 이 환자 전에 무슨 수술 받았니? 넌 내 수술 구경하러 들어왔어? 공부하고 들어와. 공부하고. 겨울방학에 서브인턴 하러 왔다가 괜히 혼나기만 하네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런 거 참관할 때 맨대가리로 가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그냥 구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번 방 들어오세요 이러면 네. 그냥 몇 번 방 가서 이게 서 있다가 아니 말 그대로 구경이죠. 옵저베이션이라고. 옵저베이션이에요. 이렇게 스크럽 서고 있으면 그나마 좀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렇게 무서우신 분이 저런 눈빛을 하면은 정말 오줌 지릴 수 있어요. 아니 너무 네. 오지고 지리는 하이퍼 리얼리즘 연기라는 게 맞아요. 룩백킴 요 모습만 봐도 저런 교수님 많잖아요. 교수님들이 이제 레파토리 같잖아요. 이렇게 네, 태우는. 맞아요. GS 일반 외과 교수님인데 GS가 뭐의 약자냐? 그럼 보통 GS는 이제 제너럴 제너럴 서전. 서전. 제너럴 서전입니다. 이러면 이제 한 대 맞는 거야. 답은? 그레이 설전님이십니다. 이제 달마다 물어보세요. 학생들이 한 달마다 한 바뀌는데 달마다 바 모든 학생들이 네. 그 대답을 하시길 원해. 그래서 학생 일기장에도 이렇게 막 적혀 있고 그랬습니다. 내과 같은 데서는 이제 케이스 컨퍼런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교수님들 중에 약간 이제 연세가 60대 뭐 초중반 정도 되시는 아날로그. 분들께서는 아날로그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두툼하게 옛날 종이로 된 차트를 아, 이렇게 주시면서 네.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라. 그거 글씨 뭔지 알아보기도 힘들어. 맞아. 어. 근데 그 환자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네. 처치를 뭐 하나라도 잘못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냥 1시간 내내 태운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만큼 꼼꼼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태우시는 거긴 하겠다마는 그래도 힘들죠. 학생 입장에서는 네. 공포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나 우리 다 그런 트라우마 하나씩 있잖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우 있어요. 끔찍해. 지금 주스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기가 살려면 최소한 24주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빨라서 주스를 끊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양수 거의 없어 정상적인 임신 유지 어려움을 설명한 현 주스의 분만 진행 시 하지만 그 확률이 제로는 아니니까 그 확률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궁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 사용할 예정이며 자궁 수축 발생 시 조절 예정입니다. 19주에 조기 양막 파수가 생기셔가지고 좀 안 좋은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
번째 여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제 양석형 교수님으로 바뀌면서 좀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그쵸. 것 같네요. 사실 19주 산모고 조기양막 파수가 있으면 첫째로 감염 위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수가 어느 정도 이제 폐성수기라든지 폐성수를 이런 걸 시키죠. 하면서 이제 쿠션 역할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터져버리면 이제 A가 다치기도 하고 맞아요. 밀리면서 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사태가 있고 자궁 수축도 막 되고. 이제 보통 24주 미만은 생존율이 확 떨어지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뭐 22주 이런 애들도 살린 케이스가 있긴 요즘 합니다만 많이 좋아지긴 했네요. 요즘 엄청 좋아지긴 네. 했고 이게 한 1, 20년 만에 엄청나게 갑자기 네. 발전을 많이 해서 네. 신생아 쪽 하지만 그래도 네. 생존 한계가 22주 그 밑으로는 사실 태어나도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 요 교수님처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없고 실제로도 네. 그렇게 하고 왜냐면 판타지예요 이거. 네, 맞아요. 저희도 안 하고 싶겠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뭐다 희망을 드리고 싶고 최대한 된다 0.1%의 확률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엄청 작은 확률에 기대를 하시다가 보면 나중에 정말 안 됐을 때 기대가 너무 커져 있다가 나중에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사실 그쵸.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런 위험한 환자들은 차팅을 되게 빡세게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렇게 환자분이 좀 괜찮게 저에게 해주셔도 나중에 아기가 잘못되고 이렇게 되면 좀 돌변하시는 경우 그쵸. 저희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돌변을 하게 되면은 저희도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했다. 걸 기록을 남겨놔야 맞아요. 설명을 했다. 그래야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차팅하면서도 되게 마음 아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매번 판타지처럼 이렇게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고 최대한 가능성과 긍정적인 면만 부각을 해서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특히 소아과니까 메이저과이시다 보면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결국 알탈 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래서 보람은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모두가 가능성이 떨어지고 힘들 때 그래도 이런 면에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 열심히 해봅시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사실 환자든 보호자든 너무 감사해하시고 힘이 되겠죠. 힘이 되고 맞아요. 예. 열심히 하다 보면 진심은 결국 통할 거고 진심을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마음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서 저희 네. 소아들을 좀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당직이세요? 아유 항상 너무 바쁘시다. 일이 많이 익숙해져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씩 나요. 시간 되시면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아기를 거의 미숙아 때부터 낳아서 병원에서만 쭉 키우다가 퇴원을 거의 못하고 그러다 이제 병원에서 익스파이어를 하고 이제 아기에 대한 기억이 다 병원에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병원을 방문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이런 애기들이 왕왕 있어요. 초국소 미숙아로 태어나서 합병증이 생겨서 공호흡기를 못 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소아 중환자실 병원에서만 계속 배기를 하고 돌잔치 하고 이런 애들이 진짜 없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병원 의료진들이 더 잘 알아요, 애기들. 계속 옆에서 보고 병원에 와야 애기 생각이 나고 그런 얘기를 다 하시는 장면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장기간 입원해서 있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 중에는 의료진을 평가를 하고 예를 들어 뭐 너무 이 사람은 이랬는데 이 선생님은 왜 이래요? 라든지 그거를 근데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어. 이게 병원에 너무 오래 계시다 네. 보니까 전공의들은 사실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바뀌고 맞아요, 인턴쌤들은 맞아요. 보통 한 달마다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한 1년 넘게 아기가 치료를 받으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맞아요. 다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네. 심지어 다른 막 입원해 있는 보호자분들한테도 막 얘기를 해서 막 단체로 이렇게 일종의 여론몰이라고 할까요? 여론을 조성해서 이 의사를 무한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선한 마음에서 하더라도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면 되게 좀 상처받게 돼요. 이정 선생님은 좀 잘하시던데 음. 그 한마디만 해도 그때부터 막 그 환자는 가기도 싫고 그거를 심지어 그냥 다이렉트로 막 직구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죠. 그러면 이제 마상을 입는다고. 마상 입어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현실에도 이런 분들이 많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시즌 1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시즌 2 새로 보면서도 느끼는 게 이 드라마가 사실
엄청 하이퍼 리얼리즘 하잖아요. 막 의학 드라마 보면 막 각종 상황들을 되게 개판 쳐놓는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CPR을 막 깔짝깔짝 옷도 안 벗기고 하는 아니 것도 있고. 목 조르는 것도 그러니까 맞잖아.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처치들이 있는 게 있는데 네. 스리생은 그런 게 이제 정말 병원을 갖다 그대로 베꼈잖아요. 디테일이 살아있다. 자문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디테일이 너무 소름 돋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스리생에서 딱 하나 말도 안 되는 판타지라는 게 있다. 맞아요. 그 하나를 꼽자면 의사와 환자의 릴레이션십이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제 환자를 대할 때 이제 따뜻한 모습, 시간을 갖고 막 공감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게 사실 당연히 실제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못 하잖아요. 시간에 치이고 일에 네. 치이고 뭐 감정에 치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못 하잖아요. 3분 진료 뭐 이런 것도 있고 3분 만에 어떻게 이런 공감을 다 해요 사실. 그렇죠. 시간상 이렇게 너무 제약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수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도 뭐 말 한마디 이쁘게 한다든지 네. 환자랑 얘기할 때 모니터만 보지 말고 눈을 꼭 맞추고 얘기를 한다든지 미소를 항상 지어주고 인사라도 좀. 사실 이 드라마는 네. 그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사들이 많이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걸 보니까 뭔가 예전에 초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의사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네.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맞아요. 이거를 앞으로도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한 번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기대되는 드라마인 것 같긴 해요. 의대생 시절이나 의사 면허를 처음 땄을 네. 때 그 가슴 뜨거움 같은 게 이제 약간 초심을 되찾게 되는 어, 그런 그래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더 좋아하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답하려고. 뭘? 네가 속초에서 물어본 거? 고백하지 마. 사실 말이죠. 저 이게 시즌 1 마지막 떡밥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익준 송화 네. 라인이 제일 메인이잖아요. 이 근데 드라마에. 이게 시즌 3까지 가려면은 일단 예상한 부분이에요. 저는 네, 한번 까줘야 된다. 한번 까줘야 되고 아마 결국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누구나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하는데 사실 저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네. 현실적으로는 이 이익준이 정말 똑똑하고 하지만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애딸린 그렇죠. 유언남이에요. 그렇죠. 근데 ADHD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신이 없잖아요. 거의 뭐 대학 동기니까 20년. 20년 동기잖아요. 불알 친구? 그럼 불알 친구죠. 네. 그런 연애 감정이 들까요, 쉽게? 저는 잘 안 생길 것 같아요. 들어도 현실적으로 결혼까지 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익준이랑 사귀어 그러면 나머지 3명과의 관계도 되게 어색해지지 않을까요? 부부들끼리 약간 이런 단합이 잘 돼 있는 상태고 그쵸. 한데 그쵸. 갑자기 둘이 막 사귄다고 하고 예전에 이 신원호 감독님의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항상 요 내부에서 커플이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이분 두 분은 아마 잘 이어질 겁니다만 아, 그럼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막장 스토리나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을 감미를 해서 이어줄 건가 네. 그런 걸 지금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채널은 다른 채널이랑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를 알아주시면서 조금 다른 관점? 네 이거 조금만 다르지.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르진 않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 1화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